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트래시 태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쓰레기를 뜻하는 트래시와 키워드를 뜻하는 태그의 합성어로 공공장소나 길거리 등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전후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소가 놀이로 느껴지는 재밌고 뿌듯한 환경보호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주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트래시 태그 챌린지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1365 자원봉사 포털과 타임스탬프라는 앱을 참고하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청주시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0% 늘었다고 하는데요. 작은 힘이 모이면 큰 힘이 되고 이는 더 나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투기로 의심할 만한 게 단 한 건도 없다고 결론지었는데 조사를 벌이지 못한 전 현직 공무원이나 가족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곳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송 삼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등 3곳입니다. 충청북도는 이들 산업단지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북개발공사와 공무원, 가족까지 3,82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 3명의 경우 토지거래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들 토지에서는 실제 농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었고 성토나 수목식재 등의 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가 접수된 5급 공무원 역시 실제 해당 토지에서 영농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등을 위해 4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를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에 즉시 조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전 현직 공무원 36명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명 안팎의 대상자들이 조사에서 제외된 건데 공무원 본인만 동의하고 가족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7명이 있습니다. 완벽한 전수조사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멈춘 상태고요. 어떻게 해서 한번 설득을 더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체 조사에 대한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별조사단은 조사 범위를 소속 공무원 전체로 확대해 17개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한편 도의원 31명과 가족 117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어제 충북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가운데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학생과 교직원 확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학 후 2달 동안 70명 넘게 확진됐는데 교육당국이 앞으로 3주 동안 학교와 학원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보습학원의 점검단이 들어섭니다. 방역 책임자 지정 여부와 출입자 명부, 손 소독과 체온 확인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6제곱미터당 1명씩 뛰어앉는지 거리 두기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입니다. 6제곱미터에서 1명씩 앉게 되니까 2자리 뛰고 한 명씩 앉게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직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개인 교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음악학원 점검에선 환기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열 재고 본인이 이제 손 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악기를 혹시 만지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닦기도 하고 제가 다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충북에선 최근 학교와 학원, 유치원 등 교육 현장에서 감염 확산세가 거셉니다. 지난해 5월 등교 수업 후 학생과 교직원 183명이 확진됐는데 특히 올해 개학 후 2달 동안에만 70명 넘게 감염됐습니다. 어제도 지난 27일 확진된 중학교 교사의 동료 교사와 지난 22일 감염된 진천의 어린이집 원생의 가족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북교육청이 앞으로 3주간 학교와 학원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합니다. 각 학교에선 유증상자와 외부 강사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적 모임과 다중시설 출입 등을 제한합니다. 학교에서만 시행되던 자가진단 시스템은 다음 달부터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 직원으로 확대되고 학교와 학원 현장 점검반의 단속도 이어집니다.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점검 기간을 설정해서 방역 점검을 하고 있고요. 모든 학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방역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한편 청주에선 경북 안동에서 확진된 친척과 접촉한 50대 부부가 확진됐고 충주에선 경기도 용인 확진자의 40대 지인이 확진되는 등 타 지역 확진자 관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잠재적 대선 주자로 여야 러브콜을 받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가 고향을 찾아 강연했습니다. 남다른 고향 사랑을 드러내면서 공정과 기회, 미래를 화두로 자신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구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부총리가 특강을 위해 고향 음성을 찾았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어릴 적 고향을 떠났지만 방학이면 몇 달씩 음성에서 보냈고 공직에 입문해 첫 근무지로 충청북도와 음성군을 택할 정도로 각별한 곳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충북도청과 음성구청 근무할 때 제 고향에 와가지고 못할 수 없잖아요. 정말 열심히 했고요.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하고 직원들과 같이 어울리고. 김 전 부총리는 강연 주제를 나와 세상의 벽을 넘는 유쾌한 반란으로 정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청계천 판자촌 시절부터 직장과 야간 대학을 병행하며 고시를 거쳐 부총리에 오르기까지 인생 역정을 담담히 소개했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는 사라진 기회와 단절된 계층 사다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 것이 경제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민생과 삶과 시장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 국민 개개인의 기회들,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사업자들의 기회와 또 그런 기회. 공직에서 물러난 후 근황도 소개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사단 법인을 설립하고 오랜 기간 가다듬어온 자신의 생각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농어촌 혁신과 사회적 약자, 청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좌절, 어려움, 성공, 그 자리에서 만든 것이 공유입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지만 정치적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연 후에는 자신의 저서에 일일이 서명해주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친근함을 보였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시간이 되면 자주 고향을 찾겠다는 말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에서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목소리가 충북 지역 곳곳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충청권 광역철도에 청주 도심 통과 노선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동구는 대전 옥천 연장 사업에 영동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초안에 반발하는 충북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 최종안에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충청권 메가시티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청주 시내를 지나는 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64만 도민과 함께 국가균형 발전 및 충북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유면한 이번 계획안을 반드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청주시의회도 결의안을 내고 힘을 보탰습니다. 시의회는 초안대로 대전과 세종만 있고 청주 노선이 빠진다면 청주공항 접근성마저 청주 시민보다 대전 세종 시민이 수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을 적극 반영하라. 영동군도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 옥천 연장 사업에 영동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영동이 포함되면 경제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충북 지역 대부분의 민간단체는 오늘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는 7월 충북선 고속화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을 앞두고 충주 달천 구간 고가철도와 요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등은 삭발까지 감행하며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광산 건널목의 고가철도화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 충북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평면 건널목으로 조성된 광산 건널목. 하루 80여 대의 기차가 수시로 지나가면서 주민 통행 불편은 물론 차량 상습 정체와 상권 침체,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 사고에서 사망이 18명이 죽었어요. 이 철로에서만, 여기서만. 근데 1조 5천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고속화 사업을 하면서 이걸 개선을 안 한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참다 못한 주민들이 광산 건널목 고가철도화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에 기역자로 굽은 기존 충북선 철도를 없애고 달천철교부터 충주역까지 직선화한 2km 구간의 고가철도를 신설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 부족, 그거를 우선으로 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1, 2년 늦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고가화해서 충주 시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미 충주시는 달천에서 충주역 구간 고가화를 요구하는 7만 시민 서명을 받아 다음 달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충주 시민의 수십 년 묵은 수건 사업을 충청북도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기본계획 건의안에 반영한 적이 없고 계속 저희들이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실무적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해달라고 공문이 하나 간 것이 처음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주민공청회를 열고 고가화 대신 기존 노선을 활용하고 건널목 3곳은 지하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우암산 둘레길 조성 관련 예산 5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는 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그제 예결위가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결정한 둘레길 조성 예산 5억 원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주시는 2023년 상반기까지 100억 원을 들여 3.1공원에서 우암 어린이회관 사이 4.2km 구간에 둘레길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세명대학교와 한국교통대가 주관한 2021 충북 K한방 정밀의료 국제포럼이 제천 세명대학교에서 한방 정밀의료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충북 특화 분야인 바이오 헬스 산업 중 한방 정밀 의료를 알리고 국내외 한의학, 바이오 헬스, 정밀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한의학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한방 정밀 의료 산업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파운드리 업체인 청주 키파운드리 반도체 근로자들이 생산직 충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노조 측은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24시간 가동의 생산량이 15%가량 늘면서 근로자들이 휴가도 못 가고 과도한 초과 근무에 내몰리는 등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77명을 충원해야 한다며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